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달 말에 공개된 2분가량의 이쿨 PB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모든 떡밥들을 파헤쳐 볼 거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블리치 관련 소식들도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쿨의 방영 일자가 확정되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밤 11시입니다.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이 즐거워지게 되었습니다. 1쿨 종영 직후 공개된 짧은 이쿨 예고편 이후 몇 달 동안 잠잠하다가 드디어 제대로 된 이쿨의 정식 PB가 공개되었습니다. 약 2분 20초가량의 꽤 긴 분량이며 유튜브 조회수는 약 150만으로 뜨거운 반응인데요. 사실 1쿨에 비해서 조금 시들한 조회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만큼은 훨씬 알찼다는 점에서 팬들은 만족 중이며 몇 가지 논란과 떡밥들을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이쿨 PB가 공개될 당시 블리치가 트위터 실시간 순위에도 오르며 역시나 탄탄한 팬덤이 이쿨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 하지만 더 높았던 순위는 신지의 만회였죠. 그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먼저 PB에 나온 대사들을 위주로 빠르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쿨의 시작 천년열전 14화는 원작 542편 끝부분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슈테러니터들을 모아놓고 유아바의 후계자로 하시발트가 아닌 이시다 우류를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石田瓜生私はこの者を僕は全てと決別してここに来た。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며 결의를 다지는 우류. 그리고 바즈비와 하시발트의 대립각이 잡히는 원작 장면입니다. 도중에 아스킨이 기프트바를 날리며 나타나는데 사실 이 장면은 원작에서 뭘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애니아가 되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PB에선 그 다음 장면으로 애니 오리지널 추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퀸시 간부들의 회의 장면이죠. 뭔진 몰라도 시시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릴토토의 모습. 그리고 PB에선 그 다음 장면으로 블리치의 상징과도 같은 종족 테이블 씬 퀸시 버전이 나오는데요. 하시발트가 1100도째로 희망을 깨부수어 사신들의 몸과 마음에 진정한 패배를 새겨넣겠다는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는 원작에 없는 애니 추가 대사이고 이런 단체 신 역시 원작에 없을 뿐더러 너무 어색해 보입니다. 사실 사신들에 비해 퀸시들이 말도 안 되게 강하게 연출되다 보니 항상 천년열전 내내 퀸시는 동료들 간 협력이 전혀 없고 1인만의 능력만이 가시되어 제각각의 느낌도 강하여 이런 단체 씬이 너무 어색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서 나온 회의 장면과는 의자도 다르고 질감도 달라서 굳이 이런 정갈한 장면은 본편이 아닌 오프닝에 쓰일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작에서의 퀸시 느낌은 이런 통제불능에 가까웠으니깐요. PB엔 나오지 않지만 이후 장면은 원작에서도 아주 주목을 받은 장면이죠. 밤비에타가 욕구를 풀어야겠다며 반반해 보이는 남킨씨 졸개 한 명을 픽업하고 한껏 상기된 얼굴로 영광이라며 따라가던 남킨씨는 한 컷 만에 반으로 쪼개지며 사망합니다. 이때 밤비의 옷을 보면 한껏 풀어헤쳐져 있는 모습인데 심지어 꼬봉 여킨씨들이 나타나니까 너희도 더럽잖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릴토토의 대사를 보면 단순히 그 더러움은 방을 더럽혔다는 것으로 보이고 밤비의 욕구 역시 우리가 상상하는 다른 욕구가 아닌 유아바의 후계자 발표에 대한 분노 표출, 즉 폭력적 욕구였던 것으로 보이며 남퀸씨는 눈치 없이 달려들다가 다시 PB로 돌아가보면 정영정이 그림자에 뒤덮이고 정영정 자체가 계기판에서 사라지자 당황하는 12번대 히오스, 그리고 오마에다의 여동생 마레요의 것으로 보이는 바람개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정영전 전체가 그림자의 힘에 뒤덮이는 연출이 나오는데요. 뒤에서 다루겠지만 중간중간마다 보이는 붉은 하늘에 대해선 미완성인 거냐, 진짜 저대로 가는 거냐, 중국 자본에 먹힌 거냐 라는 배경 논란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천년혈전, 즉 피해 혈전이라는 큰 주제에 대한 분위기 연출을 위한 의도적 배경 연출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때 정영정을 뒤덮는 그림자가 이미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希望に満ちた温かなうたた寝のごとき戦い 희망이 가득한 노래의 싸움은 끝났다며 진정한 선멸의 2차 침공을 개시하는 유아바, 그리고 뒤따르는 하시발트, 우류의 모습. 이후 원작에선 웨코문도로 넘어가 모리히메와 차드, 우라하라가 나오는데 애니에선 추가 장면으로 네르 이렌과 그것을 지켜보는 그림조도 등장합니다. 4쿨쯤에 나오게 될 아스킨에 맞서는 우라하라와 아랑칼 연합의 활약을 위해 미리 준비 중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원작에선 공개되지 않은 그들의 계약, 소설판에서만 다뤄진 하리베를 구해주는 장면까지에 대한 밑밥을 위한 추가 장면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면은 영왕궁입니다. 루키아와 렌지의 훈련 장면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1차 PB의 이 장면은 원작에 없던 구도인데 0번대의 0 혹은 수정 속에 봉인된 여왕을 상징하는 구도가 아니냐는 소소한 애니 연출 떡밥도 있었습니다.
千年もの平和が死神たちを弱くした。 천년간의 평화가 사신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일침과 함께 등장하는 스님의 모습. 그리고 원작에선 이 한 컷으로 생략되었던 이치고의 훈련 장면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왕궁 5인방이 각자 열심히 역할을 다해 이치고 일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스님은 이치고에게 해준 게 무엇인지에 대한 떡밥, 그리고 이치고가 진참호를 얻고 했던 수련이나 만의 수련은 어땠는지 이번 애니 추가 장면으로 확실히 보충을 하는 모양입니다. あいつは本当の死神になった。 저 녀석은 진정한 사신이 된 거야 라는 대사는 이치고를 영왕궁에서 소사로 내려보낼 때 했던 스님의 대사인데 일단 여기에 그냥 갖다 붙인 모양입니다. 사신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신이지라는 대사는 애니 추가 대사입니다. 바로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0번대 얼음대장 토시로에게 궁합이 좋아 보인다며 즐거워하는 버즈비. 랑기쿠의 회묘와 콜라보하는 시의 딸이 빅유난. 그리고 의지하는 모습이 귀엽다며 토시로를 놀리는 랑기쿠의 익살스러운 모습. 후반 장면으로 점프하여 우라하라 덕에 만회를 되찾고 또 하나의 빅유난을 찍고 있는 토시로와 창투. 세 번째 답변 거부라며 오오마에다를 아작내는 베개노인. 들었던 것보다 문명적이라며 1차 침공에서 만회를 뺏기고 수련한 무궁수농을 뽐내는 이번대 소이퐁. 그리고 베개노인과 소이퐁의 각자 최대 필살기 장면들도 이미 나와주었습니다. 성원이야말로 나의 힘이라는 대사와 함께 등장하는 마스크. 어지간한 친위대 저리가라 할 만큼의 지겨웠던 부활 능력 때문에 저 대사만 봐도 지겹네요. 피비는 다시 기술개발국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자, 즉 킨시들의 탈출로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발광 코스튬으로 나타난 12번대 마유리와 네무. 이전 피비와 같은 장면임에도 뭔가 눈뽕이 더 심해진 듯한 효과까지 추가된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인 건 싫지 않다며 희번뜩거리는 모습이 아스킨을 런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너희에게 치명적이야 라는 아스킨의 대사와 함께 런각을 잡는 뒷모습으로 아스킨의 이쿨 분량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또 하나의 애니 추가 장면, 히라코 신지의 만회씬. 이놈들의 상식도 이 상황도 모두 한 번에 뒤집어 줄란께 만회. 천년열전 1쿨에서 떡밥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초대오정 13대 우노하나 만의 추가 장면과도 사실상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추가 장면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선 이따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쿨에서 가장 기대되는 장면으로 꼽히는 간마무라의 인간화 술법, 그리고 신만회가 공개되는 반비무라의 매치. 구애니에선 샌드백이었던 코마무라와 그의 만회를 이렇게 기대하고 응원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천년열전 원작 연재 당시에도 이 전투만큼은 애니 구현화로 보고 싶다는 팬들이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흑승천견명왕 단계 승리의 장점은 업그레이드된 공격력, 방어력, 속력에 있는데요. PB에서 나왔던 약간 3D 같은 이 장면은 그렇게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니를 까봤을 때 결국 우리를 실망시켰던 장면은 아직 없었기에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신지의 역무에 허덕이다가 폴슈를 해방하는 반비의 모습부터 코마무라와의 대결 장면까지, 그리고 결국 리타이어된 반비에게 도와주겠다며 나타나는 지젤과 기겁하는 반비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짧게 보여준 인간화된 코마무라의 모습. 켄세이로 헷갈려서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고작 이딴 거에 당했단 말이냐 슈에이 저 등신은 이라고 말하는 켄세이 역시 기존 PB와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고 로즈로도 연달아 나와줍니다. 렌즈를 띄워주기 위한 재물들이 되어 안타깝지만 로즈로의 만회 공개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1번대 쿄라쿠. 총대장에 걸맞게 친위대의 리더인 하시발트가 등장하고 나나오의 백단 결벽으로 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부셔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쿄라쿠는 좋은 차를 끌어놓겠다며 복귀하는 하시를 그냥 보내는 장면입니다. 13번대 주시로의 신계 역시 꽤나 흥미가 가는 장면이지만 원작에서도 신계를 준비 중에는 이 장면 한 컷으로 때운 터라 추가 장면은 없을 것 같고요. 이후 부대장 라인업도 빠르게 훑어주며 PB가 마무리됩니다.
7번대 이바의 전투씬이 보이지만 시에조차 해방하지 않은 상태의 참백도라서 추가 전투씬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5번대 모모는 시에를 해방하고 뭔가에 놀라는 모습, 9번대 히사기의 경우 풍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원작에 없던 장면이긴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좀비에타의 머리통을 따버렸던 11번대 유미치카와 이카쿠 콤비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세세한 떡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状況もみんなまとめてひっくり返したるわ挽回この戦いに